자, 조국 장관 관련 사안으로 어제요, 2명의 인물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2명의 인물, 한 명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 최근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좀 공개 장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에요. 이렇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이 얘기가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순천 강연에서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청와대 의중을 전달했다.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의중 전달했는데 검찰이 뭐 듣지는 않았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다 이게 논란이 되자 강 수석 직접 내가 무슨 뭘 전달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어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좀 설명이 더 돼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이 얘기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시점에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수희 변호사와 지용호 평론가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이수희 변호사. 예. 청와대에 좀 불편한 속내가 좀 나타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조국 그 압수수색 시작을 했을 때, 전에 뭐 그랬을 때도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또 수석 대변인의 경우에는 그 조국 수석을 낙마시키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뭐 사석에서 얘기했다. 수석 대변인이라는 거는 민주당 수석 대변인 말씀하시나요?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요. 예.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적이면서 또 현 정권에 대해 조국 그 장관 임명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전 정권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관여를 안 한 정권이 있느냐. 관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논리를 펴는 분들이 꽤 돼요. 시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돼요. 그런데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의 저 발언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2019년 검찰 이전에 그 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검찰 이제 뭐 우병우 전 수석 사건부터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검찰 그리고 현 청와대의 어떤 주문이라 그럴까요? 뭐 강기정 수석의 경우 이건 주문인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검찰에다가 의견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좀 조용히 해라. 이제 논란이 되니까 강기정 수석이 이제 다시 해명을 한 게 이건 직접 전달한 거 아니고 그 당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더 글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뭐 첫말이 사실이지 뒷말은 수습 차원에서 나온 말을 믿기는 더 어려운 거고요. 그런 면에서 검찰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는 깨끗하다. 개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변명은 지금 통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하여간 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또 윤석열 총장을 반격할 만한 카드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뭐 시중에서 정말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뒤숭숭한 거예요. 이 조국 장관 임명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때 그 청와대 그리고 집권 여당의 뭐 수뇌부들도 그렇고 제발 좀 그 경거망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깨끗하다는 그런 그 선민의식 같은 그런 자의식들도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지용호 평론가. 지금 청와대가요. 지금 강기정 수석의 발언 뭐 여러 가지 뭐 시각이 있을 수 있다만 뭐 이 얘기와 함께 지금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를 좀? 제가 평소 이제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강기정 수석이 이게 솔직한 성격 또 거침없이 이렇게 발언하는 거침없이 그런 성격의 어제 발언도 약간 그런 유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 예전에
며칠 전에 강기정 수석이 회복 친구라 회복 올린 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뉴욕에 있다 이런 글을 며칠 전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미국에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이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한반도 운명을 가로지를 이런 중차대한 시기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아마 그 규정발전 박람회에서 이런 이제 그 대통령이 안 계신 상황에서 왜 이런 검찰이 압수수색과 이런 일들을 벌였나 하면서 이제 그런 본인의 그 평상시 그런 어떤 대통령이 외국에서 지금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국내 상황의 복잡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 또는 충정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의 어떤 솔직 그리고 거침없음에 대한 그런 성향과 그다음에 어떤 마음을 드러난 거다. 그런데 아까 제가 추가 질문 드린 거 청와대가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후회랄까요? 아니면 뭐랄까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강기정 수석이 이제 정무수석이니까 혹시라도 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아직 그런 분위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저녁부터 꽤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해서요. 대정부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장관 앞에서 국민들 공정한 사회에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 여러 가지 지금 파문과 의혹도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조 장관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거는 부적절하다. 질문을 받고도 이런 입장도 좀 남겼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민들 사회 공정에 깊은 회의감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혹시 조국 장관 임명 반대를 건의했는가?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뭐 여기서 그런 걸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너무 요란스럽게 느껴진다라고 또 검찰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낙연 국무총리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가 수색을 당해야 되는 대상자가 부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그런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쭙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철회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날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우리 총리께서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의미들이 담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저희가 앞서서도 기사를 소개해드렸지만 청와대 그리고 여권, 여당의 분위기 전달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윤경호 의원님,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이 약간 여권과는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총리의 화법을 잘 보시면요. 예. 본인이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가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 우리 사회 공정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전형적인 어찌 보면 전형적인 이낙연 총리의 화법은 기자 출신다운 그 톤이 아직도 저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달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 조국 장관 사태를 놓고 우리 사회가
맹목적인 지지, 맹목적인 옹호를 예. 하는 쪽이 있고요. 예. 반대는 또 맹목적인 반대와 맹목적인 비판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너무 극단으로 지금 갈려 있다고 그렇습니다. 걱정하세요. 그게 뭐 진영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진보고 한쪽은 보수인지 예. 모르겠고 한쪽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쪽이고 한쪽은 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고 또는 예. 그 당원들인지는 모르지만 예. 그 중간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조국 장관이 보인 그런 언행 불일치의 행태라든지 예. 자녀를 위해서 뭔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조금 과한 편법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예. 거에 대한 실망감을 예. 결코 눈 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이낙연 총리는 예. 분명히 듣고 있다. 이낙연 총리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예. 다른 지금 청와대에 있는 예. 분들이나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도 예. 신문이 뭐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한들 예. 본인들은 뭐 신문을 통해서만 세상의 여론을 듣지 예. 않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직접 만나는 사람들 또 스스로의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걸 이낙연 총리가 전달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그래도 중도에 있는 사람 아니면 여권 지지층 중에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대를 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어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하는데 뭐 가장 눈길을 잡는 건 두 가지였어요. 요 소개된 부분. 국민들이 지금 사회에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걸 강하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그 검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또 명확하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총리가 예. 국민들 공정한 사회에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는 말은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총리 예.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예.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총리의 입장에서 볼 때 예. 현 정권의 핵심 적어도 형식적으로 2인자인데 예. 저에게는 지금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예. 가져왔던 조국 장관이 불러왔던 논란들 중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게 많다라는 생각을 표현한 거라고 봐요. 예. 저 정도는 굉장히 강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그 통화 문제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쉽다, 부적절하다. 예. 총리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예. 일반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이낙연 총리를 예. 좀 지지라는 말은 좀 뭐 부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예. 호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할 말을 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정부질문이나 답변 같은 예. 거 할 때도 화법도 굉장히 뭐 젠틀하지만 예. 내용 자체가 적어도 여권 인사치고는 굉장히 어떤 때 쓴소리도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인식들이에요. 물론 뭐 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예.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예. 이 상황이 워낙 뭐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전 진보도 많이 분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진보라고 해서 다 이 지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지금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선이 많이 홈크러졌어요, 지금. 예. 이 말은 진영 논리로 갈라졌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예. 이 진영이라는 건 사실은 누가 만든 진영입니까? 저는 사실 좀 다른 얘기인데 문재인 예. 정권이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가지 않았어도 됐어요. 얼마든지 그 저력이 있는 정권이고 예. 촛불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할 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가게 만들었는지 뭐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비판받을 점이 많아요. 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상황을 악화시켜가지고 선거에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보이긴 보입니다. 예. 한국당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예. 적어도 이 사안을 촉발한 건 여권이었기 때문에 예. 바로 그러한 점들에 대한 상당히 뭐라 그럴까 비유적인 그런 은유적인 그런 비판이 좀 담겨 있다. 이제 이낙연 총리의 발언 속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경호 의원님하고 최창희 교수님 두 분 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니까 여권에 포함된 인사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로 좀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두 명의 인물 강기정 정무수석, 이낙연 국무총리 다뤄봤습니다.